네, 드디어 월드컵이 시작했습니다. 겨울에 하는 월드컵, 11월에 시작하는 월드컵, 시즌 중에 시작하는 월드컵. 여러 가지 의미로 굉장히 낯설 수밖에 없는 월드컵인데 어쨌든 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대회 중간에도 그렇고 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그렇고요. 어쨌든 간 근데 대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카타르, 개최국인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개막전으로 월드컵이 시작이 됐고, 이후에는 이제 계속해서 경기가 펼쳐질 텐데, 아무래도 저는 조금 더 뭐 여러 가지 대표팀들의 포커스를 맞추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것은 스페인 대표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해온 배경이라든지 제가 여태까지 일을 해온 배경도 스페인이다 보니까, 뭐 포르투갈도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스페인이 조금 더 저에게는 큰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고, 그래서 월드컵 대회 기간에는 조금 더 다른 대표팀의 경우도 있지만 스페인 대표팀에 중점을 두고 얘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경우에도 이제 스페인 대표팀의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스페인 대표팀은 이번에 조금 뭐 월드컵뿐만이 아니고 이제 최근에 한 1년 정도 대표팀 소집 명단을 발표할 때도 조금 색다르게 항상 이제 명단을 발표하면서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루이스 엔리케 이 대표팀 감독의 경우에는 뭘로 유명하냐면 철인 3종 경기를 즐기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제 제가 전남 때 같이 일했던 이제 파비아노 수아레스 감독님이 스페인 협회에서 하는 뭐 컨퍼런스에 참여했을 때도 이제 나이대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수로 이름 좀 이제 날렸던 사람들, 뭐 과르디올라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는데, 컨퍼런스에서 이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본인이 스피커였는데 스피커로 발표를 한 이후에 이제 바로 막 서둘러서 가더래요. 그래서 다들 뭐 어디 그렇게 바쁘게 가냐라고 했더니, 자기 뉴욕에 있는 마라톤 참여해야 돼가지고 바로 뉴욕으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뉴욕으로 떠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일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이제 몸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감독이고, 그 일환으로서 이제 철인 3종 경기를 굉장히 즐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대표팀 명단을 발표할 때 이제 자전거를 사이클을 타면서 발표하는 경우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 대회를 앞두고는 이제 트위치 계정을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트위치 계정을 개설해서 뭐 팬들과 소통을 하겠다, 대회 기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정보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트위치 계정을 개설해서 지금 방송을 3번 정도? 2번인가 3번 정도 했는데 상당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델보스케 감독의 스페인 대표팀에서는 부스케츠가 운동장에서 사실상 이제 감독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약간 머리에 해당되는 감독의 연장선상에 있는 선수였는데, 질문으로 이제 그러면은 루이스 엔리케 부스케츠 같이 운동장에서 감독의 연장선상에 있는 선수는 누구냐, 이런 질문이 채팅에서 들어왔더니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얘기한 게 굉장히 쉽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쉽다. 뭐냐면 누구냐면 바로 페란 토레스다. 왜 페란 토레스냐면 이제 페란 토레스는 또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이 딸과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페란 토레스의 이름을 얘기하고 굉장히 쉽다. 페란 토레스다. 왜냐면 내가 페란 토레스라고 하지 않으면은 내 딸이 나를 참수시킬 것이다. 내 목을 자를 것이다. 라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농담으로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 이렇게 트위치 계정을 개설해서 상당히 또 안팎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이 루이스 엔리케 감독인데, 근데 뭐 방금 전에 했던 것은 사실 축구적인 얘기는 아니었고, 이제 축구적인 얘기를 트위치 계정을 개설해서 팬들과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도 설명한 게 있는데, 국내에서도 꽤 관심이 많은, 어떻게 보면은 대중적으로 많이 이제 일반화가 되어 있는, 대중화가 되어 있는 단어죠. 이제 가짜 9번, 뭐 영어로는 false nine이라고 하고, 뭐 국내에선 가짜 9번 혹은 가짜 공격수라고 표현하는 뭔가 이 전형적인 9번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공격수들을 얘기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에 대해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트위치에서 팬들과 의사소통해서 어느 정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급을 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스페인 대표팀의 경우에도 아무래도 그 가짜 9번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에 해당되는 대표팀이잖아요. 뭐 대표팀뿐만이 아니고 클럽 레벨까지 보더라도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는 뭐 마르코 아센시오 그리고 다니 올모 같은 선수들이 공격수로 선발 출전에 나서면서 스페인 대표팀도 여전히 가짜 9번을 계속해서 활용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쉽게 말해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가짜 9번을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못 박으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본인이 상세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조금 더 얘기를 붙여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ira, aquí vamos a quitar otro mito de los que se suelen decir, falso 9. Nosotros no jugamos con falso 9. O sea, nosotros jugamos con un 9. De hecho, juegue Morata, que es el 9 puro, o juegue Marco, que ya ha jugado, Dani Olmo, que jugó contra Italia, o juegue quien juegue, ha de ocupar la misma zona. Lo que pasa es que el perfil de cada jugador es diferente. Por ejemplo, Marco es un jugador, es un tío que viene a recibir y que te da continuidad, que puede girar y salir por los dos lados.
Álvaro, que tiene otras virtudes, también nos da continuidad y es un jugador que genera esa primera superioridad, pero él es más de tocar y de ir en profundidad y de tener otro tipo de situaciones. Cada uno en su perfil te va dando. Nosotros creemos mucho en esas sinergias y en unir jugadores que se complementen, y entonces siempre intentamos relacionar a jugadores que tengan ese contacto entre ellos y esa capacidad para relacionarse. Pero llamarlo 9 falso, llamarlo como queráis, es un 9 normal, y si os fijáis, nuestro 9 recibe muchas veces entre sus centrales y sus pivotes, porque sus pivotes normalmente están pendientes de nuestros interiores, y nosotros generamos muchísimas veces, mucha más que otras selecciones, esas situaciones desde central. Central juega con 9, un pase raso, un pase relativamente cómodo, muchas veces.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렇게 가짜 9번에 대해서 한 얘기를 조금 축약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우리 팀의 9번이 점하는 공간은 항상 동일하다. 그리고 그 공간은 결국에는 상대 센터백과 센터백 사이, 그리고 상대 중앙 미드필더 2명의 사이 공간, 이 두 공간에 해당이 되고, 9번으로 누가 나오든지 간에 해당 공간을 점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결국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9번의 역할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반면에 차이가 있다면은 선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공간에서 공을 가진 이후, 혹은 해당 공간에서 플레이를 공과 관련돼서 전개한 이후 그 다음에 가져가는 상황이 다르다. 그리고 이는 어디까지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수의 특성에 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마르코 아센시오의 경우에는 해당 공간에서 공을 받고 그 이후 움직임에서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많은 것이고, 반면에 알바로 모라타의 경우에는 조금 더 전형적인 9번 공격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히 상대 중앙 미드필더와 2명의 사이 공간에서 공을 받고 그 이후에 상대 백라인 뒷공간으로 움직이는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 건데, 이런 식으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가짜 9번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 허구에 대한 설명 자체는 굉장히 조금 명확하게 전달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페인 대표팀은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경기에서 4-3-3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상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4-3-3에서 3명의 미드필더, 즉 역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드필더에서 2명의 이제 스페인어로는 인테리오르라고 표현을 하고,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뭐 메잘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저는 인테리오르라는 스페인어 표현을 그대로 영어로 어떻게 보면 직역한 거라고 볼 수 있는 인사이드 하프라는 표현을 주로 뭐 일할 때도 그렇고 사용을 하는데, 이 인사이드 하프가 상대가 미드필더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둘은 기본적으로 상대 미드필더의 등 뒤에 위치하거든요. 상대 미드필더의 등 뒤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해당 상대 미드필더 라인은 그 두 선수 자신들의 등 뒤에 있는 인사이드 하프를 계속해서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끌려 나가고 다시 끌려 들어오고 이런 움직임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스페인 대표팀의 9번은 센터백과 센터백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도 이제는 굉장히 잘 아는 보통의 9번 공격수가 가져가는 포지셔닝 외에도 이 2명의 미드필더로 2명의 인사이드 하프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상대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 사이의 공간을 9번 공격수가 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스페인 대표팀도 가짜 9번을 활용한다라는 얘기가 많은 것인데, 사실은 그것 자체가 가짜 9번이라고 보기보다는 스페인 특유의 4-3-3,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세부적으로는 스페인 4-3-3에서의 인사이드 하프의 존재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공간을 9번 공격수가 활용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적합한 표현이 되겠습니다.